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케미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이 가능할 종목이다. 케미칼 업종이 정말 소외를 많이 당했죠. 작년에 그 많은 그 천강주들이 올라올 때 시크릿과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소외를 참 많이 당했는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눈길을 줄 만한 그런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롯데케미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물린 친구들 참 많죠.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33만 8천 원이 고점을 찍고 쭉 빠져서 20만 원대까지 빠져서 13만 원까지 다 치고 올라오는데 추가 25만 원 수준을 넘기는 이 정도 수준. 그렇죠? 바닥에서 약 한 30% 정도 올라와야 될 그런 상황.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치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시가총액은 7.9조로 지금 바닥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국내 기관들은 12월 말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수급 추이가 꾸준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줘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잘 맞는지를 지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관이 최고지에 와 있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때 돌아섰죠. 4사분기 실적이 발표될 1월 중순경에 동사에 대해서 바닥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바닥에서 콜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모 애널리스트가 이제 화학에 대해서 바이콜을 밸리에이션 콜을 불렀다는 거죠. 밸리에이션적으로 너무 싸다, 이제 살만하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하는 측면이 강한데 과연 얼마나 잘 버텨줄지, 즉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들어간다고 치면 목표 수익률 한 20%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 안정적인 플레이는 가능할 종목이다. 그리고 기존에 물리신 분들은 27만 원까지는 버텼다가 팔고 나오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이 석유화학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를 하는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을 공부하려면 많은 노력과 그리고 화학, 이러한 그 기초 지식과 그리고 여러 계통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써놓고 붙여놓고 지속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 실력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지식을 어려움에 도전해서 쌓아가고 분석해 놓고 또 체계를 세우는 것은 재밌는 일이죠. 그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NCC, 즉 나프타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원료를 기준으로 원유에서 우리가 나프타를 만드는 방법이 NCC 계열이 있고요. 다음에 천연가스, 에탄가스를 통해서 나프타를 만드는 방법이 ECC랍니다. 에탄 크래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석탄을 통해서 우리가 NCC를 만든 납사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와 석탄 세 개 모두 다 우리가 석유화학의 기초로 쓸 수 있는 납사를 다 만들 수 있다. 원유를 통해서는 한국과 유럽이 주로 납사를 만들고 있고요. 천연가스, 즉 에탄가스를 통해서 미국 쪽에서 주로 많이 만듭니다. 석탄은 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납사를 만드는 방법, 원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원유, 에탄가스, 석탄 이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어느 대륙에서 만드는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NCC 공정, 즉 석유를 가지고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CTO는 뭡니까? 석탄을 가지고 납사를 만들 때는 에틸렌계와 프로필계는 가능하지만 부타디엔과 BTX계는 불가능하죠. 고무 같은 것들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ECC는 천연가스, 에탄가스를 통해서는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주로 올리핀계들이 많이 범용을 울쓴 플라스틱 같은 것들, 페트병 이런 류로 주로 많이 만드는 거죠. 대신 ECC가 굉장히 원가가 쌉니다. 그렇죠? 원가가 싸죠. 지금 저가의 셰일가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데 케미칼이 미국에 투자를 한 이유도 ECC, 에탄 크래커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납타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크게 에틸렌을 만들어내고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트룰렌, 자일렌, 그리고 두울렌, 여섯 개의 기초 유분을 나프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에틸렌은 중간 원료로 EDC, VCM이라는 중간 원료, EO라는 중간 원료, 또 이것이 HDP, LDP, LLDP, PVC, EG 이렇게 만들어내고 수지 또는 제품을 만들고 PD, HDP는 성형 제품과 필름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LDP, LLDP는 농업용 필름 등을 만들어내고 PVC는 우리 파이프와 필름을 만들어내고 EG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장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에틸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타디엔 같은 것들은 자동차, 타이어, 고무 이런 것들을 의료용 장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벤젠, 트룰렌, 자이언드는 이런 것들은 기초 제품에 사용되는 거죠. 다양한 어떤 기초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장재, 스티로폼, 우리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로도 많이 사용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잘라서 좀 붙여놓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의 주요 제품은 크게 매출액을 보면 올리핀 계열이 있는데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를 만든 올리핀계가 44% 매출액에 아로마틱 계열이 있는 포장재, 샌드위치 판넬, 건축자재, 일회용 컵, 가전기기, 레고, 어망, 그렇죠? 네, 타이어 코드 이런 것들은 주로 아로마틱 계열에서 만들어진 13.6%.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이라는 기업을 샀죠. 말레이시아 법인이 전체 매출액의 21%. 다음 첨단 소재 이제 수소 관련된 여러 제품을 만드는 것들 또 기타 여러의 나름대로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수지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25%.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생산과 수급과 중국의 현 상황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을 많이 봤는데 이런 면들이 중국이 좋을 때는 정말로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서 좋아지는데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박살이 나는 거죠. 또한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유통 물량을 움직일 수 없는, 배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아의 싼 제품이 미국 같은 데 가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이렇게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싼 데는 더 공급 가격에서 싸지고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이러한 현재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에 동사의 핵심은 첨단 소재에 날렸습니다. 동사는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살짝 오다가 이제 죽어버렸는데 올해는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보면 역시 중국이죠. 중국이 증설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증설 사이클, 시클 업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늪이죠. 약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들은 사이클이 3에서 5년 사이에 도는데 한 번씩 찾아온 대규모 증설 사이클은 석유화과 같은 시클 업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거죠. 네, 증설이 많이 돼서 돌아오면 항상 유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도 에틸렌과 PP 중심의 폴리올리펜 계열 신규 설비 유입은 지속되겠고 우리 범용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걸 만드는 것들은 부족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부족해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화살이 돼서 반대로 이제 공급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영내 공급 분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21년 상업가동 계획했던 크래커 일부는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2년부터 상업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파악되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022년 글로벌 신규 공급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에 많이 연기됐던 것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가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 수요가 중요한데 공급은 무조건 늘어나고 수요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유독성 축소 등으로 점점 둔화되는 등 여러모로 화학산업의 펀더멘털과 센티멘탈은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네,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들의 석유화학 제품 60%는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저렇게 안 좋다면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적어지고 그렇게 한 우려들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게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피 생산량은 늘어나죠. 자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입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수출의 70%를 하고 있는 한국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진정한 바닥은 모두 비관적일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중과가 반등이 전망된다는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고 52주 최저가로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후 한파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미국 크래커들이 작년이죠. 예, 재가동이 이어진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여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죠. 이익 마진이 주는 거죠. 한국, 중국 등 역내 크래커들의 증설분 가동으로 공급이 증가하네요. HDPE, PP, MEG, BD 등 동사의 주력 제품의 스프레드가 즉 마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동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비관적일 때가 진정한 바닥에서 살 때라는 거죠. 예. HDPE라는 것은 일회용 쇼핑백, 각종 용기, 컨테이너, 파이프 등의 원료로 쓰이고 PP는 범용 플라스틱에 사용되고 MEG는 자동차, 냉각제, 냉각수 등에 사용되고 BD는 타이어, 우려 장갑 등을 만드는 그러한 화학 제품들이죠. 그래서 뭐 PE와 PP가 붙으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이다. 우리가 만든 페트병이다. 이런 것들은 중국 내부에서 좀 부족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그 나라 경제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아야 호황이 아마 잘 팔리는 거죠. 그렇죠? 네. 소비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중국이 경제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키면서 같이 먹고 잘 살자 정책을 쓰면서 좀 어려웠던 게 주가를 박살내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제 관련된 석유학을 공부하다 보면 금호 석유학도 어떤 부타디엔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네. C4라는 어떤 납사에서 나오는데 부타디엔은 BR, SBR, SSBR, MBR, SB, 라텍스, MB 라텍스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중간재를 통해서 다음에 이렇게 최종재가 되는데 타이어 신발은 BR, SBR, SSBR은 이것은 타이어 또 신발에 사용되죠. 둘 다 타이어 신발에 사용된 거죠. 다음에 MBR은 가스켓, 컨베이어 벨트, 호스, 우리 고무 호스 등에 사용되는 거죠. 라텍스 이런 것들은 의료용 장갑, 재지, 토목 건축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호황이거나 그다음에 타이어 시장이 호황일 때는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거죠. 금호 석유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의료용 장갑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장갑 수요가 늘어날 때 이 부타디엔 관련된 금호 석유학 제품들이 주가가 많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호 석유학은 부타디엔 쪽에 주로 크게 어떻게 특화되어 있다. LG 석유학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스프레드라는 것은 납사 원재료 가격하고 실제 제품 가격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 원유하고 납사하고의 그 차이가 바로 스프레드인데 HDB, PP를 한번 봅시다. 네, 다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돌았으죠. 그렇습니다. 납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차이 가격이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 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납사 가격이 빠지면은 또 가격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고 원재료 가격이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기가 호황일 때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더 벌어지거나 내려오거나 하는데 최근에는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MEG나 BD도 특히 BD, 부타디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많이 적응을 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생산을 하면서 빠졌는데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상황이고 MEG는 살짝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스프레드는 바닥을 치고 바닥을 넘어서 살짝 꺾여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살짝 바닥을 치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내의 물류 차질이 발생에 따라서 역내의 재정거래 물량 출하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많이 생산된 주가가 가격이 빠지는 거죠. 제품이 아시아 쪽이 그랬다는 거죠. 다만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과 주가가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유는 북미 및 이란 원유 생산 능력 확대로 내년 2분기, 올해 2분기죠. 올해 2분기 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세계 물류 차질 완화로 미국, 유럽 대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역내 범용화학 제품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 네, 가격이 싼 데서 비싼 데로 좀 흘려서 가야 되는데 물류 문제로 못 갔다는 거죠. 여기에 개도국의 백신 침투율 및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확대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동반 증가하면서 역내 공급이 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이죠. 그러나 이런 악재들을 반영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의 역사적 하드인 PBR 0.55에 와 있죠. 네, 아주 낮아졌습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 반등해도 이상치 않는 그러한 아주 매우 절대적인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걸 보고 밸류에이션 콜을 불렀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콜은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너무 낮다. 이러니까 이제 한번 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렇죠? 증설 부담으로 2022년에도 석유학 사람은 다운사이클 안에 있겠지만 아주 작은 트리거에도 주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이 석탄 기반 설비들의 퇴출을 현실화했다. 공급이 좀 줄 수 있다.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늘을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 이후에 중국이 또 무슨 행사들이 전인대니 뭐니 또 행사들이 많죠. 근데 너무 경제가 나아지면 인민들의 또 불만이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경기를 긴축으로 가기보다는 뭔가를 풀어주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화학 제품 쪽에서는 다시 반등의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동사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가진 것은 신규 먹거리 장착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2030년까지 수소 산업에 6.4조를 투자할 계획 중이다. 동사는 올해 600억 수준의 수소 산업 매출액을 2025년까지 6천억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 충전소를 운영, 발전 사업, 수소 충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SK가스하고 에어리퀴드와 내년 상반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SK가스하고 에어리퀴드라는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고 성장성이 큰 수소 탱크 사업은 드라이 와인딩 기술 확보로 타입4 수소 탱크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롯데알리면 인천 부지의 생산 파일럿 설비 구축 및 국제 인증 취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오케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다. 수소, 그린수소라는 것은 완전히 수소를 생산하에 사용되는 에너지 자체가 그린수소를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 풍력, 태양력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한 장기적으로 동사는 2030년까지 6.4조를 투자해서 수소 산업의 매출액을 3조억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미래의 먹거리에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것은 타입4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700바, 그렇죠. 700바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터지지 않는 그렇죠. 700BAR, 700바를 터지지 않는 700바이라는 높은 어떤 그 외부 충격에도 터지지 않는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이렇게 하면 기체를 저장해서 수송에 나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액체로 바꾸고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 시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걸 기체 상태로 움직이려면 타입 4의 700기압에도 700바에도 견딜 수 있는 아주 최고 첨단의 어떤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 탱크 생산 체계를 만들어서 시장에 수소를 생산해서 운반하고 그다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동사의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크게 중시해야 될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동사는 두 개의 조인트 벤처를 이룰 것이 첫째는 SK가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이루고 다음에 에어리퀴드사라는 외국계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이루는데 SK가스하고는 어떤 사업을 하냐? 부생소소 기반 협력 사업으로 시작한다. 충전소와 발전소 사업이고
향후 밸류에이션 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양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원 부생 수소, 충전소 인프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진출, 시장 시너지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에 에어 리퀴드 사업은 국내 상용차용 통합수소 공급망을 구축한다. 상용차용, 그렇죠? 고압수소 출하 센터로에 투자를 하고 향후 외카수소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사의 부생수소, 기반시설과 파트너사의 수소에너지 기술, 비즈니스 노하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네. 수소 충전소 사업, 수소 전반에 걸쳐서 기체 수소를 공급하고 고압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에어리퀴드 사업하고 롯데와 SK는 서로 부생수소들을 만들어내니까 주로 NCC 기업들이 부생수소가 많이 나오지. 이 부생수소를 조인트 벤처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발전 사업을 이어가나 수소 충전소 액체 수소나 UNG 냉열 활용을 할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퍼가 지금 몇 배니까 0.5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0.4배. 그래서 과거 좋을 때 0.7배까지 올랐으니까 0.5배에서 0.7배를 가지면 5 사이 40%가 주가가 오르는 거죠. 네. 지금 바닥에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유는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연속성에서는 일단 문제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모습, 안정되게 한 20%를 먹을 수 있다. 한 6개월 기다린다면 롯데케미칼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 바닥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SKC, 롯데케미칼 이 세 종목 화학 관련돼서 주말에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온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또 다른 자료도 많이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십시오.